최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이후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계 유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측해보자면 사우디가 미국에게 원했던 것이 한미 동맹 수준의 관계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꾸준히 미국에게 안보 협력 관계를 나토 혹은 한미 동맹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아랍의 원수인 이스라엘과도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죠. 이는 하마스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위치한 이슬람 세계의 지도 국가인데 이런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수복하게 된다면 시오니즘에 대항하는 세력인 하마스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계속 부정하는 구도를 원하던 하마스는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에너지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구성하는 상품 중 7.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수치만을 가지고 에너지 비용의 영향을 측정할 수는 없죠. 모든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은 연료비와 운송료 등의 형태로 원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유는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합성 수지와 합성 섬유를 이용한 가전, 의류 등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가가 오르면 반드시 물가가 올랐고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떨어지게 되죠.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간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와 유가 안정을 위한 원유 증산에 애써왔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든 물가를 안정시켜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했기에 2022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도 했죠. 당시에 원유 증산은 거절했으나 그 이후로 이어진 미국의 노력으로 사우디 정부는 미국의 원유 증산 의사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발발로 이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과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정학은 지리와 국가 간 관계의 연결성을 국제 관계의 기본적인 측면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 지정학의 핵심적 요소가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마스 공격 배후로 추정되는 이란은 줄곧 석유 수출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분쟁 발발로 인해 미국의 제재가 한층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사우디에게서 더 많은 석유 공급을 원할 것이고 이는 국제 유가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일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매장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는 대부분 유조선에 선적되어 수송되는데 해로로 수송되는 원유는 해협과 운하 등 병목 지점이라 명명된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대표적인 병목 지점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세계에서 사용되는 원유의 20%를 넘는 양의 원유가 수송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이 중단되거나 하는 등 불확실해지면 자연스레 국제 유가는 급등하겠죠. 이전 1973년 있었던 욤키프르 전쟁은 오일 쇼크를 가져왔죠. 지금은 오일 쇼크 당시처럼 원유 의존도가 높지 않지만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인상될 경우 인플레이션율은 다시 올라가고 이에 따른 미국발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쇼크로 보일 만한 기미나 조짐은 없으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 또는 장기화가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테죠.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전쟁. 부디 빠른 시일에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